예,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이제 옵티마이저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공식만 보시느라 힘드실 것 같은데요. 예. 자, 일단,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어, 아다 그레이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도 수식부터 먼저 한번, 수식을 이제 보면 아마 귀엽게 보이시죠? 네. 자, 웬만큼 왜냐하면 그 같은 놈에 조금씩 갖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시죠. 여기서도 자, 이게 GT라는 어떤 함수가 하나 나왔고 그레디언트의 약자인데 어쨌든 요런 함수 그리고 지금 W 값에 요것도 아마 좀 친숙하실 거예요. 예. 우리 앞쪽에서 했었던 그거잖아요. W 이 가운데 있는 얘 빼버리면 뭔지는 모르겠으면 좀 복잡하게 생긴 막 루트 들어가가지고 복잡하게 보이는 얘 빼버리면 W에 마이너스 알파에 미분한 거잖아요. 기울기 구해가지고 미분한 거고. 자, 그러면 t 플러스 1은 얘 다 똑같은데 결국은 요거 가운데도 요거 하나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까지는 이해되셨죠? 그죠? 가운데 저거 하나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자, 그럼 알파 값만큼 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값에 알파만큼 쓰겠다. 인 거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GT가 도대체 뭐냐? 한번 요거만 이해하면 됩니다. GT. 일단 먼저. GT에 뭐 루트 씌워가지고 분의 1 했는데 어쨌든 일단 GT부터 이해해보자는 거죠. 그럼 GT는 뭐냐 하면 요 값이에요. 뭐 미분했는 것에 결국은 요거죠. 미분한 것에 즉 기울기에 뭐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GT-1을 했으니 T-1 현재의 바로 직전 단계를 얘기한다. 그럼 직전이 여기에서도 이제 직전에 어떤 값이 영향을 주고는 어떤 그런 함수라는 건 이해가 되실 거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보시면 결국은 이겁니다. 얘가 무슨 의미냐 하면 GT-1이면 어쨌든 여기서도 그레디언트가 개선될 거고 T-1 단계가 제일 첫 번째 단계인 단계 즉 0T0인 단계 T0, T1, T3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고 쳤을 때 0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얘 없어지는 거고 결국은 얘만 남는 겁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어쨌든 결국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내려가야 될 방향 이렇게 계산해서 얼마만큼 내려가야 될지 이거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제곱을 해줬죠. 음수 안 생기게 하려고 제곱해 준 거고요. 어쨌든 그러면 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t가 있고 t 플러스 1단계가 있고 t 플러스 2단계가 있다고 쳤을 때 어쨌든 이렇게 계산된 어떤 뭐 내려가는 어떤 방향으로 이게 있을 거잖아요. 이미 제곱까지 끝냈다고 치고요. 예, 요런 놈이 하나 있을 거고 t 플러스 1단계도 이런 놈이 하나 있었을 거고 t 플러스 2단계도 이런 놈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벡터가 이런 값들이 계산돼서 이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에 가리키는 길이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다라고 쳤을 때 이건 뭐 하는 거냐 하면 자세히 보시면 전 단계에다 더하기 지금 단계에 그죠? 벡터 값 제곱해가지고 이걸 더해서 더한 놈이 GT잖아요. 결국은 얘랑 얘 이게 만약에 현재 단계 얘가 T 단계다. 얘가 만약 T 단계라고 치면 얘랑 그 직전 단계에 있었던 놈 이 두 개 더하는 겁니다. 그냥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죠? 이 두 개를 더하는 거고 더한 놈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GT라고 부르는 거예요. GT라고 부르고 나면 그러면 얘 이 두 개가 합쳐져서 GT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GT가 전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랑 또 지금 단계가 더해지는 거고 그럼 뭔 얘기냐면 결국은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제곱한 각각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계산한 값을 제곱을 한 다음에 이 앞으로 계속 누적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누적해서 이걸 다 더하겠다는 겁니다. 다 더한 값이 결국은 GT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GT의 이제 GT가 뭔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럼 얘는 그냥 다 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엡실론 되어 있는데 이 엡실론은 뭐냐면 이거는 약간의 기법입니다. 기법. 그래서 보통 이런 거 계산할 때 분수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 x분의 1 하는데 이 x에 x가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0이 되면 이 계산이 안 되잖아요. 디바이드 바이 제로 에러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0.0001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이 전체 수식에 계산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아주 조그만 값을 하나를 그냥 더해주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얘는 그냥 그런 디바이드 바이 제로 에러 나지 말라고 그냥 하나 엡실론 넣어준 거니까 얘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 결국은 루트 GT 하는 겁니다. 그럼 루트 GT가 뭐냐? 앞쪽에서 제가 살짝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놈 개념을 얘기해 드린 적이 있죠. 결국은 이것도 거리고 하는 겁니다. 거리고 하는 건데 L1 놈하고 L2 놈 제가 얘기 드렸었잖아요. L1 놈 같은 경우는 보시면 L1 놈은 왜 제가 뭐 이런 거리가 있을 때 내가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리를 구한다. 그러면 L1 놈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 길 따라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으로 올라가는 벡터와 이쪽으로 올라가는 벡터 두 개 그냥 더하면 끝입니다. 이게 L1 놈.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도 되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올라가도 되죠. 이렇게 올라가고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도 결국은 이거 더하기 이거랑 결과값은 다 똑같아진다는 거. 이게 L1 놈. L2 놈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직선거리죠. 직선거리. 이렇게 직선거리를 구하는 거.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면 되잖아요. 얘와 얘 요거 제곱 요거 제곱 그죠? 에 요거 제곱 이꼴 그죠? 이거 자 요거 제곱 그죠? 그래서 얘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다 인 거니까 그러면 얘는 뭐냐? 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n차원의 그러면 이 L2 놈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똑같습니다. n차원이라 그러면 이렇게 구합니다.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쭉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한 겁니다. 결국은 거리 구한 겁니다. 거리. 루트 거리 구해서 그 거리를 분의 1 해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얘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GT는 이때까지 왔던 거리 저보다 다 누적한 놈이고 그죠? 그러면 각각의 요소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T0에서 간 벡터가 있을 것이고 T1에서 간 벡터가 있을 것이고 이 각각의 벡터가 있을 텐데 이것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 모아놓은 것들을 GT에서 루트를 씌워버리면 거리 구하자는 겁니다. 거리 구하는 거고 결국은 거리 구하자는 의미인데 얘를 분의 1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거리에 분의 1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앞쪽에서 이런 게 있어요. 만약 2, 3, 뭐 3만큼 갔어요. 이렇게 가면 얘 하면 얘를 그냥 일단 루트 뭐 이거 씌우지 말고요. 이렇게 해볼게요. 다 더해보세요. 그러면 3, 2, 6, 7 8 얘는 8이고 예를 들어 3, 4, 7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14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간 게 결국은 앞에 2만큼 가고 3만큼 가고 T0, T1, T2라고 생각해보세요. T0에서 이 값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기울기 구해내서 알파만큼 곱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리 그죠? 내려가야 되는 거리 스텝 내려가야 되는 거리가 2였다 3이었다 와 T0에서 3 T1에서 4 T2에서 7 그러면 3만큼 가고 4만큼 가고 7만큼 간 것과 누가 더 많이 갔나요? 얘가 더 많이 갔죠. 얘는 14만큼 갔고 얘는 8만큼 갔잖아요. 여기에 뭐 루트를 씌워서 뭐 거리를 실제로 L2 놈을 구하든 어쨌든 상관없이 어쨌든 간 거리는 누가 더 많냐면 얘가 많죠. 그런데 이 많은 놈을 분의 1로 현재 값에다가 곱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간 놈은 적어지겠죠. 이 값이 14분의 1을 곱한 것과 이 똑같은 값에 8분의 1을 곱한 거면 14분의 1을 곱해버리면 더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 곱하기 얘를 해버리면 어떤 효과가 나느냐 하면 앞에서 많이 걸어온 놈은 이 값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앞에서 조금 걸어온 놈은 이 값이 이 전체 이 곱하기까지 한 이 전체 요 전체 값이 커지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앞쪽에서 많이 그러니까 W 값이 많이 변경돼 가지고 온 놈들 크게 변경돼서 온 애들은 조금만 움직이고 그죠? 적게 움직여 온 애들은 이제 이게 잘 안 움직였을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좀 더 키워서 조금 더 많이 움직이게 하자. 그렇게 움직인 값에 또 마찬가지로 러닝 레이트만큼을 사용을 하자.
그것을 W에서 빼자라는 게 결국은 아다 그레이드입니다. 아다 그레이드인데, 그럼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렇게 적어 놓은 거고, 요거를 인터넷상에 보니까 이걸 멋지게 설명해 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 사이트에 가시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걸 보시면 이때까지 제가 수학적으로 설명드렸던 게 요게 다 있어요. 그러면 요 아다 그레이드는 아마 이해가 되셨을 테니 한번 같이 이 예를 한번 볼게요. GD는 모든 자료를 다 검토해서 내 위치에 기울기를 계산해서 길 방향을 찾는다. 그죠? GD. 그러니까 배치 그라디언트를 GD라고 그냥 생각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불러요. 스토캐스틱은 미니 배치 또는 스토캐스틱 똑같이 뭐 두 개 다 STCD로 부르는데 보시면 전부 다 봐야 한 걸음은 전부 다 보는 한 걸음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조금만 보고 빨리빨리 판단해서 더 빨리 가자. 그죠? SGD. 그죠? 이거는 스텝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도 어차피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가는 거가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는 이 방향을 찾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스텝 방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SGD. 그럼 앞쪽에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했었던 모멘텀 기억나시죠? 관성의 개념을 좀 집어넣었다고. 여기 보시면 스텝 계산해서 움직인 후 그 다음에 아까 내려오던 관성 방향으로 가자. 그죠? 그러니까 스텝을 계산해서 현재 내가 가야 될 W값과 관성값 그렇게 계산해서 관성값도 같이 계산해서 그것을 더해서 한번 가보자 라는 거고, 거기에 조금 더 발전해서 내기라는 게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스테로프 모멘텀인데 얘는 일단 관성 방향으로 먼저 움직이고 글로 움직인 다음에 움직인 자리에서 스텝을 계산하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계산하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걔는 먼저 가고 일단 가보고 거기에서 방향을 틀어서 내가 어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계산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내기라는 거. 이렇게 하시면 금방 이해되죠? 제가 앞쪽에서 수식으로 이해한 거, 설명드린 것보다. 수식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요런 거고. 그러면 방금 한 아다 그레이드를 한번 봐보시죠. 아다 그레이드는 이제부터는 스텝 사이즈예요. 이 위쪽은 앞쪽에서 제가 앞쪽 장표에서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를 계산하는 좀 더 좋은 알고리즘. 그죠? 수학적인 함수식인 거였고, 지금은 아다 그레이드는 보시면 안 가본 곳을 성큼성큼 빠르게 걸어서 훑어가고, 많이 가본 곳은 잘 아니까 보폭을 줄이자. 많이 가본 곳은 거의 정답,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의 끝점까지 왔을 확률이 높으니 그냥 이때는 보폭을 조금 줄여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정확한 그 값까지 찾아가보자 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말이 결국은 GT분의 1 해가지고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계산한 놈에다가 GT분의 1 곱해주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요렇게 설명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됐으면 RM 스프로프부터 한번 보실 텐데요. 얘도 똑같습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죠. GT인데 위에 거랑 틀린 거 한번 봐보세요. 틀린 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여기 또 GT-1에다가 감마, 1-감마 뭐 이런 거 갖다 곱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지금 하면 디케이딩이라고 얘기하는 방법인데 뭐냐 하면 앞쪽에서 제가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기 이 개념이 저 reinforcement learning 쪽에서 그러니까 강화학습 쪽에서 이게 또 나옵니다. 나오는 거고 그때 가면 명확하게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강화학습 때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생각해 보시면 얘는 앞에서부터 계속 더해져 오잖아요. 그죠? 내가 내려갔던 보폭들을 계속 더하는데 그러면 이게 많이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엄청나게 커져요. 그 값도 제곱했고 물론 알파 값을 구했긴 했지만 어쨌든 제곱을 했고 뭐 어쨌든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 값을 얘는 알파 값이 구해진 게 아니죠. 어쨌든 제곱이 됐고 뭐 이렇게 해서 커져요. 그걸 계속 누적해서 계속 더하니까 당연히 커질 거라는 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럼 커졌을 때 커진 것들을 가지고 계산하면 너무 커져버리니 이거를 좀 나누자는 개념도 있고요. 또 무슨 개념이 있느냐 하면 이겁니다. 이거는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자 그런 개념으로 인해서 여기 1-R만큼 더하는 건데 이게 그 지수 이동 평균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동 평균을 구하는 건데 여기까지 가면 그렇고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 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왔던 이 길들이 있잖아요. 걸어왔던 것들에 벡터 값들이 쫙 있을 텐데, 자, 그 값들에 여기 보시면 t-1에 그 t-1의 g값에 감마를 곱해주고, 그 다음 하나 1 감마를 현재 값에다 1 감마를 곱해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에 1 감마를 곱해주고 여기에 그냥 감마를 곱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감마에다 어떤 값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값에다가 이 값에 원래 있던 이 벡터 값에 한쪽에는 1 감마만큼 집어넣어요. 즉 여기다 만약에 0.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0.8이 곱해지고 여기는 0.2가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디케이링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겠다는, 감쇄시키겠다는 거죠. 감쇄시키면 옛날에 있던 히스토리부터 전부 다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영향을 내가 받으면서도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있는 걸 전부 다 누적하지 않고도 이 앞쪽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여기다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제가 뭐 아까 얼마 있죠? 2, 3 같은 거랑 예를 들어 4, 뭐 8, 7 가는 것들을 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얘를 전부 다 더해가지고 다음 거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나 여기에다가 어떤 감마값만큼 이렇게 곱해가지고 영향을 주는 거랑 이게 똑같아요. 전체적으로 그 비율상으로 봤을 땐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이 RMSprob은 그거를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G에다가 그 앞쪽에 있는 놈을 그냥 그 앞쪽에 있는 놈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감마만큼 쓰고 현재 거에 1 감마만큼 써서 이 감마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디케이딩 시켜가지고 즉 감쇄시켜서 그 값을 이렇게 누적시켜 나가자라는 그 내용인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RMS법인데 보폭을 줄이는 건 좋은데 그 이전의 맥락과 상황을 봐가면서 하자라는 게 그러니까 이 이전에 상황이 어땠었는지를 보고 하자라는 거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정확한 거는 요거 좀 더 그러니까 이 개념은 좀 이해하시고 개념만 요 수식 가지고 똑같은 건데 요 앞에 요런 치수 이동 평균 방법을 사용을 했구나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고요. 이거에 좀 더 좀 깊이 있게 좀 더 머릿속에 확 이해되는 거는 reinforcement learning 할 때 제가 좀 더 설명드릴 거고 어쨌든 그게 RMSprop 방법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학 안 보셔도 돼요. 이거 이제부터는 합쳐놓은 겁니다. 아담이라는 걸 제가 앞에서 썼었잖아요. 그 아담이라는 걸 썼을 때 뒤에서 설명드렸다 그러는 게 이 아담입니다. 이 아담인 거고 이 아담은 RMSprop이랑 모멘텀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멘텀을 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는 그 스텝 그 방향은 일단은 이 관성을 사용해서 내려오던 방향으로 좀 더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RMSprop을 썼으니까 기존에 이런 식으로 내려왔던 이 히스토리가 이 다음번 이 스텝에 영향을 좀 주도록 감마 값을 이용해서 영향을 좀 감마와 1 감마를 이용해서 영향을 좀 주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담이고 이게 효율이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얘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나담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똑같습니다. 얘랑 아담이랑 똑같은데 모멘텀 대신에 조금 더 발전된 넥을 사용하는 거죠. 네스테로프 모멘텀을 써서 쓰는 게 나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길게 제가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 한 요 정도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이 뒤쪽에 이제 러닝 할 때 얘네들이 내가 러닝 했던 놈들이 뭐가 러닝이 잘 안 되거나 이러면 내가 이 옵티마이저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데 그러면 내가 러닝 데이터를 얼마를 줘야 될까 아니면 뭐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이걸 좀 바꿔봐야 될까 뭐 이러는 것들을 조금 상상하면서 이제 데이터 러닝하는 것들을 조금 더 그냥 대충 이게 제일 좋아 라고 하고 그러니까 나담이 제일 좋아 나담이 제일 좋으니까 그냥 나담 써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시고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옵티마이저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 뒤쪽에서 아마 이제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부터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